미국에서는 매장이 줄줄이 폐점하고 밈 주식의 먹잇감이 된 뒤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78%까지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도넛 브랜드 크리스피 크림. 한때는 낯설기만 했던 그 이름이 지금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 익숙한 브랜드가 됐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달콤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한 청년은 냄새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버논 루돌프. 어릴 적부터 켄터키의 시골 잡화점에서 일하며 사람들이 무엇에 끌리는가를 누구보다 일찍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숙부와 함께 켄터키 페두카의 도넛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프랑스계 제빵사조 르보에게서 이스트 발효 도넛의 비법 레시피를 사들였죠. 그러나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도넛을 팔았던 루돌프는 미국 남부 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시도했지만 손에 남은 것은 늘 팔리지 않은 도넛뿐이었습니다. 1937년 루돌프는 친구 2명과 단돈 $200를 들고 낡은 폰티악 자동차 한 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한 도시 앞에서 차를 멈췄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윈스턴세일럼이었습니다. 그곳은 담배 브랜드 카멜의 본고장이었죠. 루돌프는 직감했습니다. 광고가 활발한 도시는 사람들의 감각이 열려있다. 그는 올드세일럼의 작은 건물을 임대해 도넛 반죽을 만들어 지역 식료품점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넛을 굽는 냄새가 거리로 새어나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금 구운 도넛 지금 살 수 있나요? 그 짧은 한마디가 크리스피 크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핫도너트의 전설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도넛은 식을 틈도 없이 팔려나갔고 루돌프는 곧 깨달았습니다. 감각은 사람을 끌어오지만 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한다. 그는 언젠가 크리스피 크림이 더 커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서나 같은 맛을 만들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1948년 그는 품질을 통일하기 위해 자체 공장 믹스 플랜트를 세웠습니다. 그는 도넛 생산 라인도 기계화했고요. 반죽이 자동으로 커팅되고 튀겨지며 설탕 글레이즈를 입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전 과정을 하나의 쇼처럼 보이도록 설계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치 달콤함이 공장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는 이 과정을 시각적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1960년대에 들어서며 브랜드의 외형까지 표준화했는데요. 녹색 타일 지붕, 붉은 벽돌 외관,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넛 벨트. 어느 도시에 가도 똑같이 보이는 크리스피 크림 매장은 이젠 미국 남부의 풍경이 되어갔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던 대학생에게도 야근을 마친 노동자에게도 그곳은 하루의 짧은 위로이자 보상이었죠. 루돌프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냄새가 불러오게 하라. 지금 막 나왔을 때 팔아라. 1973년 버논 루돌프는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브랜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1982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뜻을 모아 회사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건 우리의 브랜드다. 그리고 한나우 조명이 개발됩니다. 그 불빛에는 하나의 약속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 따뜻합니다. 그 문장을 상징한 것이 바로 지금도 크리스피 크림을 대표하는 네온 사인 핫도넛 나우, 일명 핫라이트였습니다. 이후 브랜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2000년 4월 미국은 인터넷과 주식 열풍으로 들떠 있었죠. 크리스피 크림은 가장 달콤한 성공 스토리로 불렸는데요. 나스닥 상장 첫날 76% 급등, 도넛으로 부자가 된 회사, 언론은 찬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매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 열광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매장을 쏟아내듯 세웠죠. 단 4년 만에 매장 수는 2배 이상 늘었고요. 도넛은 더 이상 특별한 간식이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가맹점주들에게 필요 이상의 원재료를 강제로 공급해 본사 매출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그 매출 부풀리기는 결국 회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크리스피 크림의 회계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영진 6명이 사임했고 가맹점주와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크리스피가 크림됐다. 그리고 2005년 회사의 주가는 상장가 대비 70% 이상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한때 전국 400개가 넘던 매장은 이후 몇 년 사이 200여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브랜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4년 겨울 서울 신촌 유리창 너머로 갓 구워낸 도넛이 황금빛 컨베이어 위를 지나며 한 라이트 온이라는 붉은 불빛 아래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한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도넛을 맛봤습니다.
그 매장이 바로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한국 1호점,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처음 문을 연 매장이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한 사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미국 컬럼비아 대학 유학 시절 즐겨 먹던 크리스피 크림의 맛을 잊지 못했고, 당시 그는 이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문화다, 그렇게 말하며 직접 브랜드 도입을 추진했죠. 2004년 4월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신촌에 첫 불빛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도넛 극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손님들은 매장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찍었고, 갓 구운 도넛을 손에 쥔 채 그 따뜻한 순간을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오픈 초기 하루 방문객만 수천 명, 매장 밖엔 긴 대기줄이 이어졌죠. 당시만 해도 도넛은 던킨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시장에 크리스피 크림의 신선함과 체험은 완전히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그 후 2010년 롯데리아와 합병되며 롯데 GRS 산하 브랜드로 편입됩니다. 한국 시장에 맞춘 메뉴, 시즌 한정판, 기념 콜라보 등 현지화 전략이 본격화되고요. 이 브랜드는 어느새 미국의 도넛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의 감성을 읽는 토종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했는데요. 건강 트렌드가 강해지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감각의 디저트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굽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굽는 대신 언제 어디서나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 도넛 자판기와 DFD 시스템이었죠. 이 방식은 매일 새벽 공장에서 갓 만들어진 도넛을 자판기에 신선하게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채널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습니다. 2020년 여의도점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자판기 판매는 이제 이동하는 브랜드로 진화한 거죠. 그리고 2020년대 중반 그들은 또 다른 시도를 하는데요. 소스를 찍어 먹는 신제품 픽앤딥, 한 손엔 도넛, 한 손엔 디핑 소스로 먹는 방식조차 놀이로 바꾼 이 제품은 2025년 7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40만 개가 팔리며 새로운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이 도넛은 MZ세대에게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공유하고 밈으로 소비되는 참여형 디저트였죠. 이어 크리스피 크림은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와 협업하며 새로운 팬덤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과거의 브랜드가 현재의 세대 언어로 다시 말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달콤한 향기도 언젠가 식는 순간이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매장이 늘어나며 수익 구조에 온도차가 생겼고 본사와 가맹점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건강 트렌드의 부상은 브랜드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남겼죠. 그리고 2025년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다시 한번 뜨거운 오븐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27개의 매장이 운영 중인데요. 그중 가맹점 54곳, 직영점 73곳. 최근 몇 년간 점포수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 속에서도 변화의 온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신규 가맹점은 0개, 계약 종료 4건, 명예 변경 3건, 확장은 멈췄고 이제는 유지와 조정의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매출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 가맹점의 평균 연매출은 약 5억 617만 원, 면적 평당 평균 매출은 약 2,099만 원,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17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여전히 국내 디저트 프랜차이즈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이죠. 하지만 화려한 마케팅의 불빛 뒤에는 냉정한 현실도 존재하는데요. 국내 도넛 시장은 던킨, 노티드, 랜디스, 그리고 많은 토종 디저트 브랜드로 가득합니다. 이제 경쟁은 감각의 싸움이 아니라 기분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가벼운 죄책감으로 행복을 주는가? 누가 더 진정성 있는 경험을 주는가? 그 질문 앞에서 크리스피 크림은 다시 고민할 시점입니다. 글로벌 본사 역시 달콤함 대신 냉정한 재무보고서와 싸우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에 크리스피 크림의 매출은 약 3억 7,980만 달러, 전년 대비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순손실은 4억 4,110만 달러로 확대됐고요. 이 중 4억 달러 이상이 영업권 손상에 따른 비현금 감가상각비, 즉 단순한 일시손실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는 수치였습니다. 올해 7월 2일 미국 맥도날드와의 대규모 파트너십도 조기 종료됐습니다. 2023년부터 약 2,400개 매장에서 협업해왔지만 운영비용 2,890만 달러와 낮은 수익성이 결국 발목을 잡았죠. 이 계약이 끝나자 미국 본사 매출은 단숨에 13.5%나 급감했습니다. 이후 CEO 조시 찰스워스는 유통망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핵심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 프랜차이즈를 강화하며 미국 내 매장 효율화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죠. 도넛 제국의 불빛이 한층 낮게 깜빡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세상의 시선이 다시 크리스피 크림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에는 맛이 아니라 주가 때문이었죠. 2025년 7월 중순
실적 부진과 장기 하락으로 공매도 물량이 폭증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도넛 로켓을 쏘아 올리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이틀 만에 주가가 75.8% 급등하고 거래량은 평소의 30배로 치솟았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현상을 도넛 라켓이라 부르며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 이후 또 하나의 밈 주식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거래에 열기만 남긴 채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한때 달콤함의 제국이라 불리던 브랜드가 이제는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불리는 씁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해답은 한 세기를 관통한 크리스피 크림의 극적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피 크림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처음 한 라이트 불빛을 봤던 그 순간, 혹은 친구와 나눴던 그 한 입의 달콤함. 여러분의 첫 도넛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브랜드의 두 번째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